안에서 검찰 소환조사 관련된 얘기도 하셨나요? 28일 이후에 새벽 수사 받으실 계획이세요? 변호인은 한 분만 딱 가실까요? 한 분 더 선임을 해서 가실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거짓말 하시면 이 부분은 또 법정에서 가릴 부분은 아닌 거니까 진실로 한번 확실하게 가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틀 뒤면요. 본인 관련 의혹 가운데 핵심인 대장동 조사를 받기 위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나 홀로 검찰에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일단 했지만 민주당 내부 기류는 지난번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당내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애정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시지만 그 시간에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은 한 분만 딱 가실까요? 한 분 더 선임을 해서 가실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석하시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아예 출석을 못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네 의원들을 뭐 출석을 해라 같이 가자 가지 말라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의원님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공식으로 보낸다거나 해서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실 계획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이제 문자로 보내지는 않고요. 당대표실에서 전달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민주당 자체가 방탄 아니었냐 여당에서 비판도 있었고 4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동행했던 성남지청 출석 때 이 대표인데 오늘은 이번에 홀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부에서 좀 동행 움직임도 있고 정청래 의원 함께 간다. 동질한 이겨도 함께 이기고 짐도 함께 지는 것이다. 많이 나와야 된다. 뭐 또 다른 서초동에서 뵙겠다. 뭐 이 포스터까지 다시 등장했어요. 우리가 이재명입니다. 대장동 의혹도 좀 뭔가 같이 가겠다는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출두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밝혔는데 예. 아직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시간이 조금 조정될 수가 있고 이후에 한번 추가로 올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그 이 대표가 변호사 한 명 대동하고 혼자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앞서 이제 성남지청에 출두했을 때 너무나 많은 의원들 또 지지자들 또 똑같은 피켓까지 들고 와서 뭐 동원된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약간의 역풍이 있어서 혼자 가기로 했는데 막상 이제 그 소환 날짜가 다가오니까 뭔가 외로움을 느꼈던 건지 아무래도 조금은 우군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특히 정청래 최고, 그다음에 박찬대 최고 이런 지도부가 그 앞장서서 좀 나와라고 독려하고 아까 잠깐 그림에 나왔습니다만 포스터까지 만들어가지고 예. 우리가 이재명입니다. 우리도 가겠습니다. 저렇게 하니까 지난번에 성남지청에 나갔던 48명 혹은 뭐 50명이라는 그 집계도 있습니다만 그 의원분들은 아니 이거 나가야 되는 거야?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안 나갔던 한 120명 되는 의원들은 이번에도 안 나가면 찍히는 거야? 나갔어야 되는 거야? 이런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고 또 이른바 이제 개딸이라고 불리는 지지자들도 지난번에 현재 500명에서 600명 사이 갔다는데 지난번에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예. 그 서초동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중앙지검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장소가 서초동으로 바뀌는 건데 그럼 예전에 조국 사태 때 그 동원됐던 많은 인파와 이재명 대표가 가는데 뭐 불과 한 뭐 수명 수십 명 나왔을 때 그거 비교되면은 아이고 이건 뭐 이재명 대표는 조국 전 장관만 못하네 이런 또 평가가 뭐 두려울 수도 있고 좀 이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뭐 있어요. 예. 그 정치적인 고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 상황은 저런 이제 정치적인 압박이나 이런 거보다 이미 지금 검찰은 저 김만배 그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왜 지금 어떤 그 범죄 혐의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법리와 논리로 팩트로 다퉈야 될 때지 정치적 압박으로 검찰을 조금 압박하는 그런 단계는 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여러 분위기들을 저희가 하나씩 먼저 살펴봤고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는요. 오늘부터
검찰 소환 직전인 오늘부터 전북을 찾아서 경청투에 나섰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한번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죽으면 끝입니까? 또 다른 이재명이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누군가한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합쳐서 또 실천을 통해서 더 나은 나라, 희망 있는 세상 만들어 가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데 원래는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려야 되는 거죠? 잘 지켜주시면 저도 열심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지층 만나서 사실 정치인이니까 뭐 정 의원께서도 그렇고 여러 말을 할 수는 있긴 한데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여러분도 저를 잘 지켜주시면 저도 잘 지키겠다는 표현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는요, 본인이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본인도 이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겠죠. 다만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제 돌파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배지도 달고 그다음에 대표가 돼서 민주당 정체를 방탄으로 만들 그런 여러 가지 계획하에 이게 옮겨졌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번에 토요일 날 이제 출석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검찰의 입장과 조율을 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만약에 토요일이 아니면 2번 정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토요일 날 나가서 일요일까지 그냥 새벽까지 가겠다. 아니면 일요일 날 낮에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검찰의 이제 그런 수사 시간은 어느 정도 지체해서 밤을 넘겨서 하는 수사는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아니죠. 검찰에서는 원래는 야간 수사, 밤새워서 하는 수사를 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예. 근데 보통 피의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요청할 때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걸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2번 나가는 것보단 그게 나으니까. 예. 근데 왜 토요일을 택했을까요? 그거는 또 하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지켜주시면. 그러면 저도 열심히 지키도록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법리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정치적으로 이 동원된 많은 지지자들이 지켜달라. 정치적인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의미는 결과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동안 예. 서초동에서 집회해달라. 모여서 나를 지켜달라.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합니다. 앞서 말씀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아직도 네. 수사도 있고 물론 재판도 여전히 기소된다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의혹 수준으로 좀 저희가 해석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근데 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지난번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당시 통보일 즈음에도 호남을 찾았고 이번에도 전북 경청투를 딱 검찰 소환 직전에 간다. 사전에 예정이 돼 있던 일정이라 하더라도 텃밭인 호남에 가서 지켜달라라는 메시지 또 지층 결집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저런 게 바로 가장 강력한 어떤 지지 세력을 모으려고 하는 힘을 얻기 위한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다른 데도 아니고 결국 전남, 전북 이렇게 호남 지역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저기 가면 결국 지지층이 모일 것이고 지지층이 저렇게 환호하는 것을 겪고 나면 정치인들은 정말 힘을 얻는 그런 상황이겠지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보고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서 좀 잘 관찰해 보면 결국 저런 것이 웅변하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법률적, 사실적, 증거로 대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률적 대응은 한계가 있다, 안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 대응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결국 의원이 되고 또 당 대표가 되고 하면서 또 이 수사를 조작 수사라고 규정하고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정치적 수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잘 먹히지 않는다. 여론조사에서 지금 구체적 수치를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대표 수사가 잘 된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 예. 개인적 일뿐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으니까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정치적 수사도 잘 먹히지 않는다. 결국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위력 과시, 세력 과시 예. 이걸 통해서 검찰을 압박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것밖에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걸 오히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혼자 변호인을 대동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에서 저렇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그 지켜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알겠습니다. 모으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 대응, 정치적 대응도 한계가 있어서 위력을 과시하겠다는 것을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당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초선 강경파 의원들 모임인 철험회와 이재명 대표가 점심을 함께 했다는 것도 이게 뭐 또 다른 지지층 결집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철험회 소속 의원인 김남국 의원이 이런 말을 오늘 했습니다. 민주당이 탄압받고 있지 않느냐. 탄압받고 있는데 검찰공화국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지지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 소설이고요. 올해 요즘에 평가가 또 철험에 대한 평가가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초선의 강경파, 소신파 이런 평가가 좀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합리파더라. 누가 그렇게 평가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철험의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지금 굉장히 올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건 김남국 의원의 주장이기도 하니까 뭐 상대당 지금 당적을 갖고 있는 장해찬 이사장께서는 저 발언 철험회가 초선 강경파에서 합리파로 바뀌었다. 이거는 뭐 반론 차원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이면 MBC 라디오 진행자가 누가 그렇게 평가해요라고 반문하면서 물어보겠습니까?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요. 3M하고 이모 타령하는 분들이 합리파면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지식인들 다 어디 이민 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지만 민주당에게 민주당 지지율 한 5% 높일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철험회 해산 선언하면 됩니다. 철험회가 해산하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 철험회 인물들이 아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하는 이현욱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 이런 분들이 같이 그림에 걸리기 시작하면 민주당 고전하고 있는 당 지지율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비결을 알려들어도 우리 합리파인 철험회 의원들은 절대 해산할 일 없고 아마 서초동에도 따라가시겠죠. 이재명 대표 옆에 같이 서 있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지난 한 해 정부 출범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이 환경 때문에 어려운 1년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올해도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그래도 철험회가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뭐 개인적인 논평이니까 제가 뭐 다 하나하나 반박하거나 순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약간의 조롱 섞인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전반적으로 제가 순화를 하겠습니다. 합리파다 이 얘기 때문에 또 오늘 좀 여러 얘기가 나왔고